복잡한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 정면응시입니다. 오늘은 홍진선 PD와 함께합니다. 홍 PD,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정면응시의 주제는 영광군 불량 콘크리트 타설 의혹과 레미콘 노조 간의 그 갈등 문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불량 콘크리트 타설 의혹, 이거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취재진이 이 의혹을 파악한 것은 올해 6월이었습니다. 네.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 2020년 작년 4월 27일에 영광군 군남면에 있는 교각공사, 다리공사를 하는데 말이죠. 네. 다리에는 교각이 있습니다. 다리를 받치는 다리가 있기도 하고 다리 상판이 있기도 한데 이 다리와 육지를 연결하는 부분을 교대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교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안전 강도에 미달하는 콘크리트가 타설됐다 네. 하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네. 취재진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전남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에 있는 서정교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공사장 다리를 떠받치는 교대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레미콘이 타설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통상 다리 공사의 경우 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됩니다. 당시 현장으로 운송한 6대의 레미콘 트럭에 담긴 콘크리트의 강도가 약했고 문제 제기를 해서 타설했던 트럭 석 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걷어냈다는 것. 문제는 이후의 상황입니다. 강도가 낮아 제거한 낮은 강도의 콘크리트를 싣고 있던 레미콘 트럭이 업체로 회차됐다가 그대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낮은 강도의 콘크리트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6대인가 실어가지고 세대는 이제 퍼불고 이미 올라가지고 그래갖고 세대는 다시 이제 회사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저기더라고요. 송장을 일단은 그 송장이 180짜리로 됐으니까 일단 350짜리를 송장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바꿔와서 여기다 푼 거예요. 그냥 회사 측에서는 일단 물량을 무슨 350짜리 치렀는데 송장이 잘못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주더라고요. 가서 풀어가니까 그냥 거기서 푸고 버렸어요. 송장만 바꿔서. 근데 6대가 줄줄이 6대에 180을 담았던 거예요? 네. 세대는 여기서 먼저 푸고 우리 세대는 다시 가서 다시 송장만 바꿔갖고 저기다 푸는 거죠. 다리가 이제 불량 레미콘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 다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 기관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것을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영광 군민의 또 바람이기도 하고요. 교량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낮은 강도의 콘크리트 석 대 분량이 교량공사 현장에 사용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교량을 사용하는 군민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레미콘 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저쪽의 주장이? 사실 아닙니다. 세대가 나가가지고 거기서 버렸고 나머지는 거기서 전화 오길래 세대는 정상 규격으로 나갔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상 규격으로 나갔다. 그래갖고 송장이는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가니까 규격 미달로 해가지고 그거 됐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제천 제출했다고 정상 규격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회사에서 그 18회든 30이 됐든 3호 됐든 그걸 규격 변경해가지고 취한 이득이 없어요. 내가 계산하면 뭐 1000대나 아니 열 몇 대? 70몇 대 해도 그건 100만 원도 안 돼요. 문제의 교각은 마을과 큰 도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차량이 오가는 곳입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교각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안전 전문가가 당시의 상황을 듣고 직접 문제의 교대 부분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메가파스칼 썼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콘크리트 강도는 이 현장에서 특히 이렇게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구조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또 확인 그렇게 하고 또 아무리 그 확인한다 하더라도 사회 시스템이 사람이 바뀌든지 어떠지 하든지 간에 감리라든가 또 현장에서 감독이라든가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35메가파스칼 강도를 측정하게
탓을 하게 되어 있는데 18메가파스칼을 어찌 됐건 탓을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됐다면 사회 시스템 구조를 조금 제대로 정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곳은 영광군이 발주한 관급 공사 현장. 기준 미달의 콘크리트가 교량 공사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영광군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현장 레미콘이 정상적으로 납품이 안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안전하냐 안 하느냐 그것이 저희는 우선적으로 염려가 됐었고요. 그 현장에서 제 강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저희 입장에는 그 6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추가적인 안전 진단을 의뢰 기관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전 관련해 가지고 와서 지켜보신 분도 그리고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안 됩니다. 예,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는데요. 가서 보니까 서정교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마을과 도로를 연결하는 곳이었고 이 네. 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작년 4월에 공사를 했으니까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용을 이미 시작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기준치 이하의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하신 분이 본인이 했다라고 증언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민주노총에서는 이건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증언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고 영광경찰서에 바로 고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고소인 조사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공사가 진행된 건 작년 4월이었고 문제가 불거진 건 올해 5월이었어요. 네. 1년이 걸렸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불거진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광 지역에서는 레미콘 노사 갈등이 진행이 되고 있었었는데요. 네. 작년 8월 말부터 레미콘 사업자와 운전자 간에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부터는 아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운전자, 노동자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네. 노사 갈등이 있었다는 건데 네. 어떤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까? 네, 영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네.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서도 레미콘 운전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 네. 노사 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도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섭도 많이 진행이 됐었지만 파열음 없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영광 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이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5월 17일. 갈등은 3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레미콘 임대기사들과 지입차 기사들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가입하고 운반비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협상을 요구했고 영광 지역 6개 레미콘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립이 계속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삶을 개선해보자. 운반비 인상을 좀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이제 안 되니까 노동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단체를 가입을 해서 회사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었고요. 저희들이 더 택배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회사에서 이렇게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5개사는 자동차에다가 유치 추적기를 달아놔요. GPS라는 기계를. 늦게 가면은 늦게 간다. 늦게 오면은 천천히 오면은 천천히 온다. 차가 잠시 도로가에 가 서 있으면 또 어디 갔냐.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업체 측의 입장도 명확했습니다. 운송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운송 단가보다는 노동조합을 인정해달라.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의 이제 법에서도 인정되지도 않는 노동조합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법에서 인정된 노조라면은 당연히 인정해줘야 되겠지만은 법에서도 인정되지도 않는 노조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요 아니냐.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부분의 협상은 민주노총 측에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파열로 이렇게 지금 진행된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레미콘 운송비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었지만 그중에서도 영광의 갈등은 유독 거셌고 갈등의 기간도 길었습니다. 운송 노동자들은 그 이유를 인근 지역 최고치인 영광 지역 레미콘 판매 단가에 반비례하는 최저 운반비와 최장 노동 시간으로 들었습니다. 단가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3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이웃 한 평만 해도 19년도부터 45,500원을 받고 있어요. 광주 쪽하고도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한 1회전당 한 8,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이죠. 작업 여건이 저희들이 사실상 안 좋습니다. 아침 6시든 아침 7시든 내일은 몇 시에 출하다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역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작업량이 많고 작업 시간이 길 때는 보통 12시간 이상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어요. 사측에다 그런 말을 하면은 돌아오는 것은 간단해요. 나가라. 노조 측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대가를 받으며 회사의 지시를 받는 노동자다. 업체 측은 레미콘 트럭 운전자 한 명 한 명이 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현장의 어려움도 커져갔습니다. 지금 레미콘을 옆으로 못 오고 있어요. 지금 다 저렇게 공장 정물 딱 때려맞고 누가 지금 굉장히 우리를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근데 여기 업체들이 입대사가 있는데 연간 매출이 한 30억이나 뿐이 안 돼요. 지금 여기 영광에 있는 시장은 타지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이미 다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급 현장마저도 수여기관에서 발주기관에서 지금 이제 레미콘 우리 배정됐던 조달청으로 받은 이런 물량들을 상당수 지금 현재 취소가 된 상태고 여기 현재 지금 일을 하자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사 양측은 각각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앞을 찾아가 해결 방안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해법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 상황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역할을 맡고 있는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의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특수형태 근로자 노조 문제가 전국적으로 택배 근로자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노조 설립이 되면서 그런 갈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노동청에서 해석을 한다 해서 최종적으로 그 특수형태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조 측에서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측에서는 불인정하고 법원으로 갈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7월 말이 지나면서 조금씩 의견 조율이 진행되다가 노사 갈등이 시작된 지 88일이 지난 8월 13일 밤 노사 간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고 지난 8월 14일 영광군청에서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좀 홀가분한 마음이고요.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좀 그래도 좋은 결과로 나와서 또 그에 대한 또 책임감도 따르고요. 앞으로 이제 회사와 우리 노동자들 간의 화합이 또 중요해야 되지 않는가. 인식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은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또 발생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서 현실을 좀 생각해서 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싶었고요. 또 서로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일을 또 해나가면서 또 통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서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운행을 멈춘 지 석 달 만에 레미콘 차량의 시동은 다시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속히 찾아내야 한다는 우리의 숙제가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 영광 레미콘 투쟁이 장기적으로 진행됐던 원인은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동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노동자성 문제가 아직 답이 없었기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 문제를 노동부가 빠르게 판단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양측이 88일 만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군요. 네. 어떤 내용의 합의였습니까?
합의 내용을 보면 먼저 운송 단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 대당 원래 37,000원씩 지급받던 것을 내년까지 43,000원, 그리고 내후년까지 45,000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무 시간 문제, 노동자들은 8-5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는 퇴근을 할 수 있는 정해진 근무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노동 문제, 1-3주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뭐 단가나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월 말이 지나면서 아주 팽팽했던 양측이 조금씩 접근을 했었습니다. 좋다. 복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서명을 민주노총 측에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8월 14일 합의서의 서명은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지부장이 했습니다. 방송 직전에도 취재를 해보니 사업자 측은 운송노동자라는 표현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운송 사업자이지 그분들은 운송 노동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 부분을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직도 불씨는 남아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노동자 아니냐 이걸 누군가가 판가름해 줘야 될 텐데 누가 결정합니까 이거? 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앞을 찾아가서 노사 양측이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는데요. 갈등 과정 속에서 이제 노조 측은 회사를 부당 노동 행위로 이제 고소를 합니다. 이제 노동부에 고소를 하는 거죠. 가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어보니 절차를 밟고 소송을 시작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그 기간은 7-8년이 걸립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이 빠졌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로 이번 상황은 봉합이 됐어요. 만약에 다른 그 현장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들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고 또 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정말 현실과 법이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봉합됐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불거진 계기는 불량 콘크리트 타설 의혹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안전 문제는 언젠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양측의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한다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영광경찰서에 이 문제를 고소했던 것도 자연스럽게 취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양측은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영광군민이라든지 그리고 이 공사를 발주했던 영광군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비공식적인 확인이 아니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진단이 진행이 돼야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의 입장을 들어보니 그렇게 군민들의 입장에서 수순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갈등을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노동자성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문제는 끝이 안 난다 하는 것을 양측이 확인을 하고 일단 두고 봉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은 고용노동청이 있는 것이고 공권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과거의 판례만을 거론하면서 현실적인 고통은 그냥 손 놓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뭐 수순을 밟겠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라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머리와 마음을 모으고 이제 소매를 좀 걷어붙여야 될 때가 아닌가. 영광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선 PD였습니다. 홍 PD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의 시사본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